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981년 7월 29일, 전 세계 7억 5천만 명이 동화 같은 결혼식을 지켜보았습니다. 20살의 유치원 보모가 왕세자비가 되는 순간, 사람들은 새로운 왕실의 탄생을 축복했죠. 하지만 이것은 동화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의 영혼을 제물로 바쳐 수십 년에 걸쳐 계획된 거대한 연극의 서막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비운의 왕세자비 다이애나, 그녀를 배신한 남편 찰스, 그리고 그의 오랜 연인 카밀라. 하지만 이 세 사람의 삼각관계라는 프레임은 이 사건의 추악한 본질을 가리기 위한 교묘한 장막에 불과합니다. 오늘 그 장막을 찢고 금기시되었던 진실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비극의 판을 짜고 묵인했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인물들의 소름 끼치는 역할과 다이애나가 죽기 직전 남겼던 마지막 경고의 편지까지, 그리고 그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가 권력이 개입된 제거 작전이었음을 가리키는 수많은 증거들. 이 영상의 끝에서 여러분은 완벽한 배신을 목격하고 왕관의 무게가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로 얼룩져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알던 모든 이야기는 무너집니다. 모든 비극에는 씨앗이 있는 법이죠. 이 이야기의 씨앗은 다이애나가 등장하기 10년 전, 4명의 인물이 얽히고 설킨 위험한 관계 속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관계의 중심에는 카밀라 샌드라는 여성이 있었죠. 그녀는 귀족 가문 출신이었지만 왕실의 엄격한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남자를 다루는 본능적인 지혜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세자라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살아온 찰스에게 왕자가 아닌 한 명의 남자로 대하는 카밀라는 신선한 충격이자 안식처였습니다. 찰스는 순식간에 그녀에게 빠져들었지만 당시 왕실의 시각에서 카밀라는 왕세자비가 될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카밀라는 이미 다른 남성들과의 관계로 순결하지 않았고 왕족과 결혼하기엔 가문의 격이 부족하다는 평가였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당시 카밀라의 오랜 연인이었던 앤드루 파커 보울스. 그는 당대 최고의 매력남이자 바람둥이로 유명했는데요. 놀랍게도 그의 또 다른 연인은 바로 찰스의 여동생, 앤 공주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찰스는 카밀라를 사랑하고 카밀라는 앤드루와 사귀면서 찰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앤드루는 카밀라와 사귀면서 동시에 앤 공주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왕세자와 그의 여동생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사이에 두고 기묘한 사각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정이 아닌 영국 최상류층의 은밀하고 퇴폐적인 카르텔의 시작이었습니다. 1973년, 찰스가 해군 복무를 위해 떠나 있는 동안 카밀라는 앤드류 파커 보울스와 결혼합니다. 이 결혼이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찰스를 잊기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찰스는 카밀라의 결혼식에 참석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공개된 찰스의 일기에는 내 마음의 일부가 영원히 사라진 것 같다는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1986년, 찰스와 카밀라의 관계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둘은 비밀 전화를 주고받기 시작했죠. 찰스의 개인 저택에서 이들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앤드루는 아내 카밀라와 찰스의 관계를 정말 몰랐을까요? 그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완벽하게 묵인했습니다. 미래의 국왕이 될 찰스가 자신의 아내를 원한다는 사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입지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본능적으로 계산했던 겁니다. 찰스가 아내를 만나러 집에 찾아오면 그는 조용히 사냥을 가거나 친구를 만나러 가는 식으로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우정을 가장한 철저한 비즈니스이자 사회적 지위 상승을 위한 욕망의 거래였던 셈입니다. 시간이 흘러 찰스는 30을 넘겼고 왕실은 더 이상 그의 방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왕실의 대를 이을 완벽한 조건의 신부감이 필요했죠. 그 조건이란 첫째, 유서 깊은 귀족 혈통일 것. 둘째, 미래의 왕비로서 흠이 없는 순결한 처녀일 것.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세 번째는 왕실의 질서에 순응할 만큼 순진하고 유순해 보일 것이었죠.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인물이 바로 다이애나 스펜서였습니다. 그녀는 이 비정한 게임의 판에 올려질 완벽하게 준비된 제물이었던 겁니다. 약혼 발표 인터뷰에서 기자가 두 분 사랑하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다이애나는 수줍게 네, 물론이죠 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찰스는 어색하게 웃으며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요 라고 답합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찰스에게 다이애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닌 왕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도구이자 카밀라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패막이었습니다. 그는 결혼 직전까지 카밀라와 만났고 심지어 프레드와 글래디스라는 둘만의 애칭이 새겨진 팔찌를 선물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이애나가 파혼을 결심하자 그녀의 언니는 이제 와서 너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와 머그컵을 되돌릴 순 없다며 그녀를 주저앉았습니다. 다이애나는 이미 거대한 왕실이라는 시스템의 톱니바퀴에 끼어버린 뒤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찰스와 다이애나가 결혼하기 전 단둘이 만난 횟수는 고작 13번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세기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혼여행 중 요트에서 찍힌 사진들을 보면 다이애나는 웃고 있지만 찰스의 표정은 어딘가 어색합니다. 후에 다이애나가 밝힌 바에 따르면 찰스는 신혼여행 중에도 카밀라의 사진 2장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지옥이었습니다. 신혼여행 동안 찰스는 카밀라가 선물한 책을 읽고 카밀라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이애나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다 깊은 산후 우울증과 폭식증에 시달렸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녀가 뱃속에 윌리엄을 임신한 채 계단에서 몸을 던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조차 찰스는 다이애나가 관심을 끌려는 쇼라며 비난하고는 그대로 폴로 경기를 하러 나가버렸습니다. 1982년 윌리엄과 1984년 해리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찰스에게 다이애나는 왕자를 낳아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 감정 없는 인형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찰스는 다이애나의 강철 같은 의지와 복수심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수년간의 고통 속에서 다이애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감옥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이 게임의 규칙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1992년 다이애나는 역사상 가장 대담한 반격을 시작합니다. 바로 자신의 모든 비밀을 담은 녹음 테이프를 작가 앤드루 모튼에게 몰래 전달한 것이죠. 이렇게 탄생한 책, 다이애나, 그녀의 진실은 영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찰스의 끊임없는 외도, 왕실의 냉대, 자신의 자살 시도와 섭식 장애까지 동화 속 왕세자비가 직접 고발한 왕실의 민낯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왕실은 이 책이 거짓이라고 부인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름다운 동화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1993년 찰스와 카밀라의 전화통화가 도청되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이른바 템폰게이트 스캔들이죠. 찰스가 카밀라에게 당신의 템폰이 되고 싶다고 말한 이 통화는 찰스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또한 영국 왕실의 위신을 땅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미래의 국왕이 될 인물이 불륜 상대와 나눈 저속한 대화가 전 세계에 공개된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카밀라는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빵을 던지는 사람들까지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나는 그저 찰스를 사랑했을 뿐이라는 그녀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찰스가 TV에 나와 자신의 불륜을 고백하며 동정표를 얻으려던 바로 그날 밤, 다이애나는 역사의 길이 남을 리벤지 드레스, 즉 복수의 드레스를 입고 공식 석상에 나타났습니다. 어깨를 드러낸 검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다이애나의 모습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이것은 나는 여전히 매력적이고 강한 여성이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죠.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그늘 아래 우는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 그녀는 왕실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마지막 한 방을 날립니다. 왕실의 그 누구와도 상의 없이 진행된 BBC와의 비밀 인터뷰에서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문장을 남깁니다. 이 결혼엔 셋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복잡했죠. 2300만 명의 영국인이 시청한 이 인터뷰에서 다이애나는 왕실의 베일에 쌓인 진실을 적나라하게 공개했습니다. 찰스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발언은 헌정사상 전례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또한 자신도 제임스 휴익과의 관계를 인정하며 자신도 불륜을 했다고 고백했죠.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찰스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암시하는 사실상의 쿠데타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인터뷰 하나로 찰스와 카밀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방관한 왕실 전체를 전 세계 여론의 재판대 위에 세워버렸습니다. 결국 분노한 엘리자베스 여왕은 두 사람에게 이혼을 명령했고
다이애나는 마침내 왕세자비라는 족쇄를 풀고 자유를 얻는 듯 보였습니다. 1996년 8월 28일 공식 이혼이 성사됩니다. 다이애나는 왕세자비 칭호를 잃었지만 대신 1,700만 파운드의 거액과 켄싱턴 궁정 거주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다이애나는 몰랐습니다. 1996년 공식 이혼 이후 다이애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질외 제거 캠페인, 에이즈 환자 방문 등 인도주의적 활동에 전념했죠. 하지만 그녀의 사생활도 화려했습니다. 심장외과의 하즈나 칸과의 열애, 그리고 마지막 연인 도디 알파에드와의 관계까지 다이애나는 자유로운 연애를 즐겼습니다. 1997년 8월 30일 다이애나와 도디는 파리의 리츠 호텔에서 마지막 데이트를 즐깁니다. 두 사람은 약혼을 앞두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죠. 도디는 실제로 반지를 준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다이애나의 사생활은 여전히 언론의 표적이었습니다. 1997년 8월 31일 새벽 파리 리츠 호텔을 나선 다이애나의 메르세데스 차량은 파파라치를 피하기 위해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알마 터널의 13번째 기둥을 들이받고 끔찍한 잔해로 변해버렸죠. 세기의 장미는 그렇게 허무하게 졌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3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다이애나를 애도하기 위해 버킹엄 궁전 앞에는 꽃의 바다가 펼쳐졌죠. 공식적인 사인은 운전기사 앙리 폴의 음주운전과 과속, 그리고 파파라치의 추격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것이었죠. 폴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법정 기준치의 3배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너무나도 많은 의문점들이 유령처럼 떠다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혹은 운전사 앙리 폴. 그의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그는 단순한 호텔 보안 책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은행 계좌에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돈이 발견되었고, 그가 영국 정보기관과 프랑스 정보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던 정보원이었다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사고 당일, 그는 과연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었던 걸까요? 두 번째 의혹은 사라진 증거와 목격자들입니다. 수많은 목격자들은 사고 직전, 터널 안에서 오토바이가 터뜨린 눈을 멀게 할 정도의 강력한 섬광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시야를 교란시키는 암살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또한 다이애나의 차량과 충돌한 후 연기처럼 사라진 하얀색 피아트 우노 차량의 소유주로 지목된 파파라치 사진기자는 얼마 뒤 불에 탄 차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세 번째 의혹은 너무나도 길었던 골든타임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병원까지는 불과 6km로 10분이면 도착할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다이애나를 태운 구급차는 무려 1시간 40분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 동안 길 위를 헤맸습니다. 과연 이것이 최선을 다한 구조 활동이었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시간 지연이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다이애나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녀는 죽기 불과 10개월 전 자신의 집사였던 폴 버렐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나의 삶은 지금 가장 위험한 국면에 처해 있다. 내 남편이 사고를 계획하고 있어요. 브레이크에 문제를 일으켜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히려 해요. 찰스가 카밀라와 결혼할 길을 열기 위해서죠.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정확히 예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편지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다이애나의 죽음을 둘러싼 음모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다면 동기는 무엇일까요? 당시 다이애나는 이슬람교도인 도디파에드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래의 영국 국왕이 될 윌리엄의 어머니 다이애나가 무슬림과 재혼하고 윌리엄의 이복 동생을 낳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는 영국 왕실의 근간을 흔드는 기득권 세력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이 모든 퍼즐 조각은 끔찍한 결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이애나의 죽음은 왕실의 치부를 영원히 묻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계획된 제거였을 가능성입니다. 다이애나의 사망 이후 왕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즉각적인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고 왕실 깃발을 조기로 개양하지도 않았죠. 이에 영국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으며 다이애나를 잃은 슬픔에 집단 애도에 빠졌습니다. 결국 여왕은 전례 없는 TV 생방송 연설을 통해 다이애나를 추모했지만 이미 왕실의 이미지는 크게 손상된 후였습니다. 다이애나의 장례식에서 찰스는 두 아들과 함께 관을 따라 걸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차가웠죠.
많은 사람들이 다이애나의 죽음에 찰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이애나의 죽음으로 카밀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미움받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카밀라는 완전히 모습을 감췄다고 합니다. 대중의 분노가 그녀에게도 향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찰스와 왕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치밀한 이미지 세탁 작전을 시작합니다. 최고의 PR 전문가들이 고용되어 카밀라를 악녀에서 왕세자의 오랜 상처를 보듬어준 따뜻한 연인으로 둔갑시키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언론을 통해 그녀의 자선 활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의도적으로 다정하게 연출된 사진들을 유포하며 대중의 기억을 서서히 바꿔나갔습니다. 이것은 막대한 자본과 권력, 그리고 치밀한 전략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1998년부터 찰스와 카밀라는 조심스럽게 공개적인 관계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만 함께 나타났죠. 대중의 반응을 살피면서 말입니다. 2000년, 두 사람은 처음으로 공식 행사에 함께 참석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영국인들은 카밀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70% 이상이 카밀라의 여왕 즉위를 반대했죠. 그러나 다이애나가 죽은 지 26년이 지난 2023년, 한 여인의 비극적인 죽음을 발판 삼아 카밀라는 다이애나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왕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핏빛으로 얼룩진 왕관을 쓰고 그들은 35년간의 기다림 끝에 자신들만의 완벽한 해피엔딩을 완성했습니다. 한때는 왕실의 파괴자라고 불렸던 여성이 이제 영국의 여왕이 된 것입니다. 이 길고 잔혹했던 게임의 최종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모든 것을 손에 넣고 왕좌에 오른 찰스와 카밀라일까요? 아니면 죽음으로써 전설이 되어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왕세자비로 남게 된 다이애나일까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다이애나의 죽음으로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녀가 남긴 수많은 의문과 진실을 향한 목소리는 여전히 살아 숨쉬며 화려한 왕관의 그림자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심판은 역사라는 법정에서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2008년 공식 조사에서는 불법적 살인이라는 평결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살아남은 자들의 버전일 뿐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21세기 영국 왕실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이애나의 죽음 뒤에 감춰진 진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진실을 향한 작은 등불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불씨를 함께 지켜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